네, 안녕하세요. 광장입니다. 네, 또 오늘 평상시 하는 거 있죠? 이 공부 자료 또 만들고자 잠깐 차를 세우고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준비를 해서 운전을 하면서 또 혼자 주절주절 떠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죠, 이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그 진실과 그죠, 거짓 이런 논리가 아니죠. 진실 찾기 게임이 아니고 진실에 기반한 머니 게임. 그래서 때로는 그죠,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게 진실이야 하고 알고는 있지만 주가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1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좀 이거는 아닌데 조심해야 되겠다, 시장의 반응이 이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한동안은 그죠, 인공지능이 어떤 주시장을 온통 지배했죠. 엔비디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인공지능 떼버리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때문에 버티고 있다, 지금은 그런 시기. 근데 한동안은 엔비디아가 모든 것을 지배했고, 그러다가 그죠, 최근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의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주로 어떤 그런 것들이 공매도 선수들한테서 나온 어떤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파급력은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죠, 계속 시장은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계속 펼쳐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죠, 엔비디아 세상에서 젠슨항이 그 한국에 에이펙 때 한국에 오면서 처음에는 그죠, 깐부 동맹 그리고 한국에 큰 선물을 주고 가겠다 해서 GPU를 그죠, 선물도 아니죠, 팔아먹었죠. 팔아먹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약간 우호적이다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깐부 동맹 저거 맞아? 아니면 재고 떨이 하러 온 거 아니야? 선물이 아니고 저거 뭔가 좀 의심이 되는데,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워런 버핏 떠나면서 이제는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매수한 종목이 알파벳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알파벳은 어떤 그 구글의 모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을 샀다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워런 버핏이 왜 구글을 샀을까? 구글을 왜 선택했을까? 어떤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재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참 웃겨요. 어찌 보면 시장은 바보 같아요. 또 어쩔 때 보면 시장은 현명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래 쭉 보면, 처음에 초동기 때는 시장은 그죠, 머니 게임 때문에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옥석 가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AI의 거품 버블론이 극도로 부각되는 그 시점에 워런 버핏이 어찌 보면 알파벳을 매수를 하면서 구글에 베팅을 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거품이 아니다. 워런 버핏도 샀는데 무슨 거품이야, 이래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다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항상 그죠? 진실은 이건데 시장의 반응은 이렇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진실에 부합한다, 가까워진다 이래 볼 수 있어요. 한동안은 그죠, 이 인공지능 이거를 경험하면서 챗 GPT 이거를 사람들이 거진 대세처럼 썼죠. 저도 뭐 써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테스트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아, 얘가 이렇구나. 오, 이건 획기적인데 아, 이건 정말 대단해.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나올수록 저는 사무직, 특히 뭐 어떤 대기업의 어떤 비서 뭐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 뭐 이런 쪽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박사들이 있으면 박사가 연구를 할 때 그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죠, 약간 조수 역할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챗 GPT가 세상을 그죠 깜짝 놀라게 했고, 최근에는요 저는 챗 GPT보다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을 두 군데 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을 서로 막 비교를 해보고 하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물론 이거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뭐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지극히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그죠, 제 돈을 움직이는 주체는 제 자신이죠. 인공지능 박사가 제 계좌를 운영해 주는 게 아니고 제 대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모든 주체는 나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느끼는 것은 오픈 AI, 챗 GPT보다는 제미나이가 점점 나아진다 이런 느낌.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그게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 뭐죠? 데이터죠, 데이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느냐, 또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우리가 그 구글 하면 그죠, 오래 쓴 사람들은 그죠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앞에 저 삼성전기 버스가 갑니다. 삼성전기 버스. 부산에 삼성전기가 있거든요. 삼성전기 공장이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삼성전기 저 부산에 저기 다니시는 이제 지인이 있어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폭발적이다. 24시간 공장이 풀로 돌아가는데도 감당이 안 된다. 아주 잘 돌아간다. 우리 회사 좋다. 우리 회사 주식 잘 나간다. 그런 거. 어쨌거나 그죠. 삼성전기도 따지고 보면 어떤 구글의 수혜주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쪽은 구글하고 좀 가깝고, 그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가깝고, 삼성전기 버스가 이야기를 들었는가? 왜 갑자기 그쪽에 차를 세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쭉 하다 보면 주식하고는 별개로, 그죠? 학습이란 걸 해봐요. 최근에 보면 제미나이 3가 나왔죠. 그래서 얘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 이미지, 그죠? 이미지 같은 것도 한번 그려줘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도 그려보고, 또 어떤 뭐 글을 뭐 쓸 때 뭐 이렇게 또 시켜도 보고, 업무상으로도 그죠, 이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제미나이는 써보니까 뭐 그죠, 이
음성 녹음을 정리를 워드로 정리도 잘 해주는데 잘 또 뭐 그죠 약간 내용이 길다 싶으면 요점 정리해줘. 간단하게 뭐 A4 용지 한 2장 정도로 압축해줘. 뭐 이런 것도 잘 해줘요. 그래서 정말 신세계다 그렇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미나이를 점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래는 더진 제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픈 AI, 챗 GPT 이쪽보다는 구글에 약간 편파적인 판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죠. 여기에서 문제는 시장은요. 워런 버핏이 구글을 그죠? 선택했다 해서 그쪽이 강세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같이 움직여요. 다 같이 인공지능이 알파벳이 많이 오르면 엔비디아도 따라 올라요. AMD도 따라 오르고 다 같이 올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상하잖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제과 이제 과자 이런 거 보면 혜태와 롯데 둘이 대한민국의 절반씩을 뭐 영남 호남 이런 절반씩을 좀 갈라먹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보면 그죠 혜태 타이거즈 그 당시는 그죠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인데 그 당시는 혜태 타이거즈였거든요. 그래 혜태가 우승을 하면 롯데 주식이 내려앉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영향력이 크고 어떤 시장이 바로바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죠 제 생각엔 그래요. 공부를 안 하는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너무 주식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소위 동학개미, 서학개미. 예전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 그런 식으로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죠 정보와 공부에 입각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조심조심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막막 질러대요. 그죠? 뭔지도 몰라. 그런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한 사람과 그죠? 뭐 이런 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이 단순하게 뭐 생각을 해보면 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죠 프로세싱 유닛 이 자체가 좀 틀리죠. 지금 엔비디아 세상은요. 엔비디아 세상의 AI라는 것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엔비디아는 밀가루를 만들어. 밀가루를 만들고 엔비디아가 밀가루를 팔면서 그 밀가루를 뭐 칼국수집도 수제비집도 떡볶이집도 뭐 빵 만드는 제과점도 온통 엔비디아 밀가루를 사서 물건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빵집은 밀가루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칼국수집은 밀가루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 각자 약간씩 요구를 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뭐라고 해요? 야, 싫으면 사지마. 우리 밀가루 사고자 하는데 줄 섰어. 주면 주는 대로 만들어준다. 뭐 그냥 뭐 사가면 되지. 뭐 요구 조건이 많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거 사지마, 쓰지마.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식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라는 그 맛집이 딱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구글이라는 이 맛집은 엔비디아 밀가루를 갖다가 쓰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밀가루 반죽은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조금씩 점점 바꾸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야, 차라리 우리한테 맞는 밀가루를 만들어 버리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 같아.
그게 지금 구글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들만의 세상.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구글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내부적으로 그죠? 내부적으로 어떤 칩 제작 역량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이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구글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죠? 인터넷 초창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시스코, 뭐 야후 이런 회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구글도 있었죠. 근데 초창기는 야후 압도적으로 야후였는데 이제는 그죠? 구글 세대죠. 야후라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세상이라는 것은 급변한다. 텐서 프로세싱이라고 그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차세대 AI 모델 뭐 그죠?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칩 설계 네트워킹 뭐 수직 계열화 뭐 이런 것들이 요즘 구글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글이 그죠? 급속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엔비디아 뭐 AMD 뭐 아리스타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심각한 거 아니야? 특히 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저는 받게 돼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더 나아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오라클 이런 클라우드 기업도 그죠? 위협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요. 워런 버핏이 왜 구글을 선택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워런 버핏의 어떤 후광 그쪽에 약간 함정에 빠져서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기는 해봐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인공지능 세상에서 그죠? 이 챗GPT를 위협하고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또 구글이다. 이런 생각. 구글이 급부상하면 그죠? 엔비디아가 아승이 무너지는데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하이닉스는 지금만큼 실적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죠? 오픈 AI 쪽에 많은 그죠? 이 외상 거래를 했죠. 그러면 챗GPT가 만일 성공적으로 안착을 못하고 무너진다 하면 거기에서 챗GPT에 투자한 그 개발사들은 어떻게 되지?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지? 돈 다 떼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막 하게 돼요. 뭐 혼자만의 망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쟁이는 모든 것을 다 의심을 해야 된다. 바닥에 있는 주식은 그나마 낫지만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모든 위험 요인을 다 체크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뭐 그게 뭐 과거의 경험치거든요.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 주식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죠? 세상은 그죠? 엔비디아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 하는데 저는 지금 핵폭탄이 정시를 그죠? 급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소가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 이쪽이다. 저는 또 오히려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전반적인 그렇고 또 시장은 그죠? 12월 9일, 10일 보면 FOMC 회의가 열리죠.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 총재 존 윌리엄스죠. 이분이 또 금리 인하 시사하면서 또 장을 좀 살려놨죠. 다시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연준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이 지나친 낙관도 경계도 적당히 조율을 하는 거. 엄마 아빠처럼 한쪽은 야단치면 한쪽은 어르고 달래주는 거. 뭐 이런 역할 정도로 봐야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면 고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그죠? 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물가로 맞추겠죠. 이거는 결국은 당일날 돼봐야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거. 주식시장은 항상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거죠. 이번 주는 그죠? 27일 추수감사절, 그래서 휴장이죠. 미국은. 그러면 28일은 또 반장, 그러니까 오전 1시까지인가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고 또 바로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결국 그죠? 화요일이 고비였는데 화요일은 무난하게 흘러갔고, 그러면 알파벳 때문에 흘러갔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나고. 그러면 수요일 하고 이번 주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 같아요. 외인들의 어떤 매도세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이번 주는 그죠? 추수감사절 때문에 외인들이 야 이번 주는 그냥 쉬자 놀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외인들이 저번 주에 비해서 매도세가 약간 주춤했다고 해서 야 이제 팔 만큼 다 팔았다 이런 판단은 잘못됐다, 위험하다. 결국은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쉬는 주.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응은 다음 주를 봐야 팔 만큼 팔았는지 이익 실현이 끝난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그저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해요. 뭐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어쩔 때는요 지극히 단순한 게 정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외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팔아제끼죠. 그거는요 이익 실현으로 봐요. 이익 실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래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급등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익 실현,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모펀드들 많은 기관들이 성과금, 자기 업적 확정 실현하기 위해서 파는 거요. 팔고 더 이상 안 사고. 그러되면 결국은 연말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죠? 이익을 확정하기 위한 매도는 많은데 매수세는 주춤할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개인들의 신용 26조 인간 지표라 그러죠. 항상 개인들이 신용이 넘쳐나면요 터져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신용 털어먹는 게 제일 쉬워요. 재밌었어요. 조금만 선물, 그죠? 선물에 하락 배팅하고 공매도 치고 현물 주 팔면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하고, 거기다가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매 빵빵 터지고, 그러면 순식간에 떼돈 벌어요. 그리고 개인들 신용 다 털리면 다시 매수 전환하면 참 재밌어요. 그게 외인들의 변하지 않는 전략, 또 영원히 그죠? 변치 않는 그 결과.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차관 그죠? 코스피 3000 무너지는 만에 공포 분위기 조성시키고 개인들 신용 막 털려나가. 지금 신용 26조인데 다시 20조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악성 매물도 정리되고 이래저래 저가 매수 메리트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외인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간다. 물론 그죠? 이거는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거까지도 봐야 안 되나? 3천 무너터니네 만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그게 핑계거리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시장은 냉정한다. 조심해야 된다. 절대 낙관이란 건 없다.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최고의 악재는요, 개인들의 묵묵한 신용 26조. 그게 가장 큰 악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연말까지 악성 매물, 신용 반대 매매, 이런 쪽에서 가장 안전지대가, 배당주다.
이래 보거든요. 배당주의 성격은 뭐죠? 5% 이상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돈은 많다, 자산이 넘쳐난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쪽에는 그죠, 고배당 정책으로 갈 때 대주주도 똑같이 덕을 볼 수 있게끔 개편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대주주는 부르주아다, 금수저다. 왜 부자 감세를 해주느냐? 이거는 국민 정서하고 안 맞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끌어온 정책. 1987년, 8년 뭐 이 시절부터 주식이라는 걸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인 배당에 관해서 나온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국문학에서 가보경장 전후 따지듯이 주식시장으로 보면 이 상법 개정 3차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 전과 후가 대한민국 주식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 이만큼 크게 비중을 높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성향,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했을 때 덕을 볼 수 있는, 특히 대주주 일가가 가장 큰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런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찾고 매수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그냥 웬만큼 다 사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죠, 최소한 뭐 만일 빗 맞으면 급등은 안 해도 폭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워낙 바닥이고 좋은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생각. 주식을 하면서 그죠, 리딩을 한다는 것은, 또 방장으로서 뭔가를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일단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지, 그죠? 무리한 사냥은 안 한다. 늑대의 무리 같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은 나서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쩌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냥감은 손 안 대는 게 좋죠. 괜히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최근에는 주식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주저리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집으로 다 왔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